월급날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예상하지 못했다면 당황할 것이고, 생계가 막막해서 불안할 것이고, 월급도 못 받고 일하는 자신에게 화가 나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노동자는 이런 마음을 표현하기도 어렵습니다. 왜 임금이 입금되지 않았는지,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사용자에게 물어보는 것조차 조심스러울 수 있죠. 작년 7월 민주노총이 전국의 노동조건을 살펴보기 위해 미조직 중소영세 비정규 노동자 5,337명을 설문한 결과 임금체불과 휴일노동 등 공짜노동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항목 대부분의 지표에서 여성, 비정규직, 작은 사업장 노동자, 초단시간 노동자일수록 노동조건이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하죠. 특히 여성, 비정규직, 작은 사업장 등에서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한 이유로는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에서 기인한 탓이 크고, 무엇보다 이들 취약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가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실제로 임금을 체불당하는 노동자의 40% 이상이 5인 미만 사업장에 몰려 있다고 하죠. 임금 체불로 발생하는 생계의 위협과 피해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올 들어서도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법인세 감면 등 세제 지원에 이르기까지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맞춤형 정책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데요. 노동자의 권리 보장은 등한시하면서 이렇게 기업의 수요만 충족시키는 데 몰두하는 게 과연 누구를 위한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임금체불은 단순한 채무 불이행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 행위라는 점을 정부는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2월 22일 목요일 월담의 노동의 수다 36회 방송 더 클래식의 해피아워로 시작합니다. 어느새 어른이 되었지. 내 마음대로 된 건 아니야. 요즘 왠지 우울해. 아쉬웠던 그 시간들 되돌리고 싶어.
함께 들으신 노래는 더 클래식의 3집 앨범 수록곡이죠. 해피아워 듣고 오셨습니다. 그럼 월담의 노동이 수다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월담의 노동상담소 시간입니다. 제 옆에는 법무법인 원곡 조용신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영신님. 네, 청취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월담의 노동상담소 조영신입니다. 예, 영신님. 네. 이제 단원 FM이 송신소 설치 공사를 마무리했고 이제 주파수 87.7MHz로 정식 송출된다는 소식은 들으셨죠? 그럼요. 단원 FM이 안산 지역 공동체 라디오잖아요. 그렇죠. 네, 평소 라디오를 즐겨 듣는 안산 지역 시민분들도 이제 단원 FM을 더 편안하고 가깝게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그동안은 유튜브 방송 단원 FM 채널을 통해서만 청취자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는 단원 FM이 안테나도 세웠으니까 더 많은 안산 시민들이 저희 목소리를 접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영신님도 엄청 기대되시죠? 네. 저는 요즘 이런 기대도 하게 되는데요. 네. 뭐냐면 저희 방송을 듣고 나서 노동 이수다에 상담을 신청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 방송을 듣고 뭐 고민이 해결되었다든지 하는 그런 사연들이 마구마구 쏟아지는 그런 상상까지 하게 됐습니다. 영신님 그런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오. 이러다가 이제 안산뿐만 아니라 전국구로까지 입소문을 탈 수 있을지도 혹시 모르잖아요. 월담의 노동상담소 코너가 너무 괜찮다고 하면서 그쵸. 네. 꿈은 크게 가지는 게 좋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큰 꿈을 꿔봐요 우리. 아, 맞아요. 누가 뭐라건 꿈은 크면 클수록 좋은 거니까요. 아무튼 대박을 꿈꾸는 월담의 노동상담소 코너입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그럼 오늘 상담 주제는 뭔가요? 오늘은 임금 체불을 당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용현님은 임금 체불 당해본 적이나 혹은 뭐 일하던 회사가 망하거나 뭐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일단 그 회사 생활 하면서는 그런 일은 없었고요. 제가 물론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을 했습니다만 제법 큰 기업에서 하청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예전에 예, 네. 그런 일은 없었고요. 최근 들어서는 그러니까 근래 10년 동안은 그 사회운동단체에서 활동가로 계속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활동 중인 단체 일은 아니고 예전에 어떤 단체에서 재정난이 생겨서 활동비를 며칠씩 늦게 받았던 그런 경험은 종종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지급되어야 활동비가 지급되어야 하는 날보다 이제 며칠씩 좀 늦게 그렇죠. 받은 적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이게 뭐 회사 사정 어려워서 임금 체불이 생기는 것처럼 네. 그때 당시에도 제가 속해 있던 그 단체 사정이 좋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회비 네. 납부율이 뭐 높지 않고 아이고, 이러면 아이고. 이제 그게 이제 저희 활동비에 미천이 되는 거니까요. 네, 네. 그런 일 있었죠. 그렇군요. 네, 네, 임금은 생존권과 맞닿아 있잖아요. 그렇죠. 네, 한 달 월급이 들어오면 통장을 이렇게 스치듯이 그렇게 지나가는데 이제 거기에는 우리가 숨만 쉬는데도 필요한 비용들, 그러니까 뭐 고정 비용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지난달에 사용했던 카드값도 있을 거고, 월급 들어온 날이니까 뭐 맛있는 것도 사 먹을 거고,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죠. 네, 만약 월급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당장 그 삶을 유지할 수가 없을 거예요. 맞아요. 예, 생존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임금 체불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임금 체불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용현님, 네, 내가 일하던 회사에서 사장님이 요즘 회사가 힘들다 뭐 이러면서 임금을 안 준다, 뭐 혹은 원래 줘야 할 임금의 일부만 준다, 이러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일단 욕부터 해야죠. 그러니까 사장님 귀에는 들릴 듯 말 듯. 저는 그러려고 하는데요. 근데 뭐 정말 진지하게 답을 해보자면 뭐 어딘가 관청 같은 데다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네. 일단 신고는 해야겠죠. 네. 그런데 그 전부터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일단 사장님에게 그 사업주에게 네. 왜 임금을 안 주는 것인지부터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렇죠. 이제 언제 전부를 줄 계획인지도 물어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금체불은 노동자의 생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을 현금으로 꼭 지급해야만 해요. 네. 그렇게 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래 지급하기로 한 날짜로부터 2주가 지나면 받아야 했던 금액에 이자도 붙습니다. 꽤 높은 이자가 붙어요. 네. 이때 이자는 좀 종류별로 다른데요. 네, 3가지 종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퇴직 후에 체불임금이나 퇴직금에 관한 지연이자는 연 20%입니다. 제일 높아요. 엄청 높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재직 중에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연 6%고요. 마지막으로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했다가 이긴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연 12%로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율이 뭐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이 정도면 사장 입장에서 보더라도 임금체불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겠는데요? 맞아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네. 제가 25일에 300만 원을 월급으로 받아야 해요. 그런데 사장님이 회사 사정이 너무 안 좋대요. 그러면서 일단 200만 원을 줬어요. 100만 원. 100만 원 다음 달에 주겠대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아까 영신님께서 설명해준 그 이자율부터 계산기 들고 두들겨 봐야겠죠. 맞아요. 다음 달에 받을 100만 원은 이자 6%를 계산해서 받아야 하는 거죠. 네네. 회사는 이자까지 계산해서 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 사장님과 말이 통하고 그래서 뭐 어쨌거나 답변을 들은 경우에는 대화를 통해서 쌍방 합의를 해서 해결할 수 있겠죠. 근데 더 큰 문제는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경우예요. 그쵸. 그러니까 뭐 허구한 날 월급날만 되면 회사 사정이 안 좋네 어쩌네 하시면서 거의 뭐 습관적으로 임금체불을 하는 사장님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분명히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은 참았어요. 회사가 임금을 제대로 안 줬는데 그래도 다음 달에는 잘 주겠지. 이자까지 잘 주겠지 했어요. 그런데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월급을 이렇게 액수를 딱 맞춰서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는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봐야겠죠. 네. 그렇게 이제 사장님이 말이 안 통한다. 그러면 노동자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체불된 임금 내역을 정리하는 거예요. 네. 얼마가 들어와야 되는데 얼마가 덜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임금이 입금되는 통장 내역도 확인해 놓고 임금 명세서도 확보해 놓고 이런 식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거죠. 네. 그리고 가까운 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셔서 임금체불 진정이나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네. 제가 아까 임금이 제때 안 나오면 어디 관청에다 신고해야 하지 않냐고 했잖아요. 네. 그 관청이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고용노동지청인가요? 네, 맞아요. 그러면 그 고용노동지청이 뭔지부터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고용노동지청 이렇게 말하면 낯설기도 하고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처벌 대상으로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찰과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근로감독관을 각 지역 고용노동부의 지청에 배치하고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산에도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이 있어요. 네. 여기 시청 쪽에 있거든요. 네네. 가까이에. 이제 이런 고용노동지청에 가시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간단한 법률 상담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진정을 할 상황이 아니더라도 문제가 있으면 일단은 가까운 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용노동지청은 그런 곳이고, 자, 그러면 이제 임금체불 진정을 해야 할 텐데요. 네. 임금체불 진정 절차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노동상담소 시간을 이어가 볼까요? 네.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델리 스파이스의 동병상련이라는 곡입니다. 언제까지나 내 곁에 함께 있어줄 것만 같았던 나의 친구 우리는 서로가 같은 병을 알아서 함께
밤새워 얘기하고 음악도 나눠 듣고 때로는 맘에 안 드는 모든 것들이 웃어졌는데 삶에 지쳐 덧없이 죽어간 연어들처럼 그것은 한순간의 빛 그것은 젊은 날의 빛 험한 세상 파도에 피지도 못하고 진 dream 그것은 한순간의 빛 그것은 어린 날의 꿈 언제까지나 내 곁에 함께 있어줄 것만 같았던 나의 친구 이제는 그렇게 어른이 된 거니 세상 속으로 나가는 거니 밤새워 얘기하고 음악도 나눠 듣고 때로는 맘에 안 드는 모든 것들이 웃어줬는데 삶에 지쳐 덧없이 죽어간 연어들처럼 그것은 한순간의 빛 그것은 젊은 날의 빛 험한 세상 파도에 피지도 못하고 진 dream 그것은 한순간의 빛 그것은 어린 날의 꿈 델리 스파이스 동병상련 함께 듣고 오셨고요. 월담의 노동상담소 오늘은 임금체불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사용자와 대화를 통해 해결하면 참 좋겠지만 현실이라는 게 꼭 우리가 뜻하는 대로 흘러가진 않잖아요. 그래서 사용자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기를 거부할 경우 법대로 처리해 줄 것을 고용노동지청에 우리가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인데요. 노래 듣고 오기 전에 임금체불 진정 절차를 영신님께서 잠깐 소개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진정이라는 절차도 아마 많은 분들은 경험해 보지 못했을 수 있거든요. 진정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영신님? 네, 먼저 그 진정이라는 말도 낯설 수 있을 텐데요.
진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기타 공적 기관에 대해 사정을 진술하고 네. 어떠한 조처를 취해주도록 요청하는 그런 행위를 말해요. 민원이라는 말은 잘 아실 텐데요. 그 네네. 민원이라는 말과 좀 비슷한 말이라고 볼 수 있죠. 음. 그러니까 즉 임금 체불 진정이라는 것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노동자가 고용노동부에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사를 했거든요. 갑자기 개인적인 얘기를 꺼내서 좀 그렇긴 한데 네네. 아무튼 그때 전입신고를 모바일로 했었어요. 음. 혹시 이 임금체불 진정도 온라인으로 가능한 건가요? 그럼요. 예.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도 임금 체불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도 받고 뭐 이런 과정으로 이제 진정을 하고 싶다면 고용노동지청에 직접 찾아가셔서 상담을 받은 후에 진정을 할 수도 있고요. 네. 영신님 설명 듣고 나니까 이제 진정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고소는 또 뭔가요? 아까 진정이나 고소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등이 이제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해서 범인을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고 고소는 이제 그 행위자를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거고. 그러니까 네. 진정과 고소는 좀 목적이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네요. 네, 하지만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했다라는 것은 이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이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임금이 체불된 노동자 입장에서는 사용자를 고소할 수도 있고 진정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노동자 입장에서는 고소를 할지 아니면 진정을 할지 이렇게 선택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런 셈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설명드릴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임금 체불과 같은 범죄는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서 고소를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임금 체불로 진정을 하는 순간 사용자는 임금 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있을 가능성이 있죠. 네. 그리고 경찰과 같은 권한이 있는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은 피해자의 진정과 동시에 그 사용자가 이제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그 범죄를 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죠. 네. 그리고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진짜로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했다는 게 밝혀지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이때 피해자가 나는 고소를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을 하면은 그 사용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반의사 불벌죄니까요. 그러니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벌하지 않는 범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사람이 임금 체불했다는 게 분명해졌기 때문에 진정의 목적에는 이제 가까워진 거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고소를 할지 안 할지를 이제 결정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 도입이 제가 알기로는 어떤 부작용도 크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임금체불을 반의사 불벌죄로 두게 된 게 2005년부터인데요. 원래는 사용자에게 합의를 할 동기를 제공해서 체불 임금을 청산할 그런 가능성을 높이려고 이 제도를 도입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합의 종용을 낳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합의를 안 해준다 그러면은 그럼 나는 체불된 임금도 안 줘.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체불된 임금을 받고 싶으면 빨리 합의를 해줘. 그러니까 고소를 하지 마. 고소를 취하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럼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임금체불 사업주는 임금을 떼인 노동자에게 합의를 그렇게 강요하기도 하는 거고, 네. 심지어 뭐 근로감독관도 합의를 경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임금체불을 반의사 불벌죄로 두고 있는 것 자체가 임금체불이라는 거를 대수롭지 않게 보는 사회적 인식을 만들어내는 그런 부작용도 있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네, 그렇네요. 네. 네. 그러면 다시 앞 이야기로 돌아가서 네. 영신님, 이제 진정이나 고소를 한 뒤에는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는 건가요? 진정을 하게 되면 이제 사건을 배정받은 근로감독관이 진정인인 노동자와 피진정인인 사용자에게 출석을 요구해서 조사를 진행합니다. 처리 기간은 기본적으로 25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걸 2차례에 걸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행해본 바에 의하면 25일 만에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예, 대부분 2-3달은 걸릴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진정인인 노동자가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불출석을 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신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돼서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고 나서 사건이 처리되기까지 그 시간이 꽤 걸리네요. 네. 그리고 진정이나 고소를 한 당사자가 해당 지청에 출석도 해야 되고요. 네, 맞아요. 그 법원 중에 그러니까 법과 관련된 이제 유명한 말 중에 네. 권리 위에 잠든 자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를 열심히 행사해야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임금체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노동력 제공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용자의 불법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피해 당사자인 노동자도 이런 절차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귀찮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네. 적극적으로 권리 행사를 위해서 나서야 문제 해결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다시 진정 및 고소 절차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통해서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체불 임금을 확정하고 사업주에게 시정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라고 하는 거죠. 네네. 그런데도 사용자가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이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합니다. 검찰이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를 한 결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확실시된다라고 판단을 하면 그때 기소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형사재판이 열려서 판사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되게 복잡하죠? 네, 좀 그러네요. 네, 이 단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을 처벌한다는 것은 되게 뭐랄까 이렇게 신중에 신중을 가해야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조사해서 검찰로 넘기고 검사가 수사해서 형사재판이 열리면 최종적으로 판사가 판단을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겁니다. 아, 네. 네, 그럼 유죄로 판단하게 되는 경우 형은 어떻게 선고가 될지 보자면요. 네. 임금체불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협박죄 있잖아요. 협박죄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그 명예훼손이라는 죄는 3년 이하의 징역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중한 죄인 거죠. 그렇네요. 네,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단순히 1회 임금체불을 한 거라면 기백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거나 뭐 사기를 치는 행위만 범죄가 아니라 임금을 체불하는 행위 역시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다는 점에서 보면은 큰 죄일 수 있는 거죠. 네. 임금 체불 사업주를 엄하게 벌하는 그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이제 좀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네. 근데 최근 제가 진행해 본 사건을 보면 사업이 영세하다는 이유로 뭐 혹은 자신의 임금 체불한 바가 없고 뭐 오히려 노동자에게 받아야 할 돈이 더 많다 뭐 이러면서 안 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이럴 때는 고소를 취하지 말고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유죄가 확정되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체불된 임금과 이자를 받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네. 근데 아니 임금을 안 줘놓고 자기는 안 준 게 아니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네. 특히 연장 근로수당을 체불하는 경우에 이럴 때가 많아요. 최근 제가 많이 진행했던 사건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농촌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의 임금 체불 사건이에요. 이주 노동자들은 한국어를 잘 모르고 한국의 법 제도도 잘 모르죠. 그쵸. 근데 알고 보니까 나는 하루에 10시간씩 일을 하는데 초과 근무에 따른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원래 8시간은 하루 8시간을 초과, 2시간은 초과 근무잖아요. 그쵸. 그런데도 말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죠. 근데 문제는 내가 초과 근무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네, 사용자는 노동자가 초과 근무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노동자가 입증을 해야만 돼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예를 들어서 밤 늦은 시간이나
이른 새벽에 근무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사진으로 다 찍어놓고 네. 매일매일 근무한 시간,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했는지를 달력에 기록을 해놓고 그렇게 했는데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노동자 입장에서는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것도 억울한데 네. 이렇게 노동자들을 실컷 부려먹고 임금도 지급하지 않는 사용자가 끝까지 오리발 내밀면서 자기 잘못도 인정하지 않으면 정말 화가 많이 날 것 같아요. 네, 아마 제가 다음에 이어서 소개하는 사례를 들으시면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도 기가 막히다고 생각하실 건데요.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 위에서 말한 그 이주 노동자의 연장 근로수당 체불 사건 중에서 그런 사건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네. 이주 노동자들이 늦은 시간에 일하고 있는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근무를 했으니까 연장 수당을 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근로감독관이 뭐 이 사진만 보고 이게 사장이 시켜서 일을 한 건지 그냥 농장에 놀러 왔다가 일한 건지 어떻게 아냐? 이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어이가 없죠. 네. 누가 쉬는 시간에 놀러 일터를 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네. 근데 여튼 이런 경우에 사용자가 자기는 안 준 게 아니라고 노동자가 연장 근로를 안 했다고 이렇게 사실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런 때를 대비해서 연장 근로를 했다는 증거를 잘 모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고 그 시간에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뭐 이메일 등으로 모두가 확인할 수 있게 하고 뭐 아니면은 동영상을 찍어놓든가 사진을 찍어놓든가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록을 쭉쭉 해놔야만 해요. 좀 이렇게 규모가 있는 회사는 출퇴근 시에 뭐 사원증을 출입구에 찍는다든지 뭐 하는 방법으로 출퇴근 시간을 확인할 수 있게 하기도 하는데 이제 모두가 다 규모가 큰 회사에서 일하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스스로 증명할 수 있게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체불임금 주장이 다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니군요. 네.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또 노동자의 노력도 필요하네요. 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소송을 진행하고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요. 그동안 바로 다른 일터를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경우엔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있는 제도가 대지급금 제도인데요. 예전에는 소액 체당금 제도라고 불렀던 그런 제도예요. 네, 노동자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해주고 네. 국가는 나중에 사업주에게 그 금원을 구상해서 받는 그런 제도입니다.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을 그런 체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월령별로 월정 상한액을 적용하고 있어서 네. 내가 받았던 그런 임금, 받아야 할 그런 임금의 전부를 받지는 못하지만 일단 급한 불이라도 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제도인 거죠. 일단 대지급금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는 이해가 됐는데요. 그럼 대지급금을 어떻게 신청하는지는 잠깐 쉬었다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영신님이 골라오신 곡이죠? 네. 직접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미국의 최대 대중음악 시상식이죠. 그래미 어워즈에서 올해의 곡으로 선정된 곡입니다. 빌리 아일리시의 What Was I Made For입니다. 네. To float, now I just fall down. I used to know, but I'm not sure now what I was made for. What was I made for? Taking a drive, I was an ideal. Looked so alive. Turns out I'm not real, just something you paid for. What was I made for? 'Cause I don't know how to feel, but I wanna try.
don't know how to feel, but I wanna try. I don't know how to feel, but someday I might. Someday I might. Think I forgot how to be happy. Something I'm not, but something I can be. Something I wait for. Something I'm made for. Something I'm made for. 네, 그럼 다시 이야기 이어가 볼까요? 대지급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영신님께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대지급금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 만약 회사가 망해서, 그러니까 회사가 도산해서 임금이 체불된 경우 신청하는 대지급금은 도산 대지급금이라고 하고요. 임금 체불 진정 등을 제기한 노동자가 신청하는 대지급금은 간이 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네. 도산 대지급금의 경우 회상 절차 개시 결정이 있거나 파산 선고 결정이 있거나 혹은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도산 사실을 인정한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관할 노동지청에 대지급금 등 확인 신청서를 제출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제출 후에는 이제 담당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고 감독관이 지급액을 확정한 다음에 지급 청구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이송해요. 그러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돈을 지급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간이 대지급금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형사재판 확정 판결이 있거나 아니면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 한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간이 대지급금을 받으려면 일단은 고용노동지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해서 인정을 받고 근로감독관이 기소 의견을 송치를 하고 그리고 또 검사가 기소한 후에 형사재판이 열렸을 때 판사가 유죄라고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앞에서 말한 것과 다를 게 없죠. 기다려야 되는 건 동일하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되는 경우에도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이라고 있는데요. 네. 이 법에서는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지급금 청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는 체불 기간 및 임금, 그 밖에 체불 금품 내역 및 금액 이런 것들이 모두 확인되는 경우 근로감독관이 발급합니다. 네. 그러니까 근로감독관이 조사한 결과 임금 체불이 확실하다고 판단이 되면 이제 이때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이 확인서는 발급이 잘 되는 편인가요? 발급을 빨리 해줘야 그 대지급금도 빨리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고용노동부는 신속하게 임금의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확인서 발급만으로도 대지급금이 발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었다고 해요. 실제로 근로감독관들이 노동자들의 민원 제기 후에 이제 체불임금 등 확인서를 빨리 발급해 주기도 하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받은 체불임금 등 확인서가 대지급금을 지급받는데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아니, 그 법에서 확인서가 있으면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확인서만 발급되면 되는 거 아니었나요? 그렇죠. 법을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임금채권보장법의 시행규칙을 만들면서 아까는 이제 임금채권보장법을 말씀드렸고 그 밑에 이제 시행규칙을 고용노동부가 만들면서 체불급품 확인서의 사용 용도를 구분하고 확인 근거도 세분화하도록 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즉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를 확인 근거로 기재하도록 하고 사용 용도를 소송 제기용이나 뭐 대지급금 청구용으로 나눠버렸죠.
이렇게 구분을 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사업주가 체불 임금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대지급금 청구용으로 발급하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 제기용으로 발급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용자는 자기가 임금을 체불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죠. 그렇죠. 그럼 소송 제기용 확인서밖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확인서로는 대지급금을 받을 수가 없죠. 네. 이제 법률 유보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법률의 근거에서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행정 입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이에요. 네. 이제 법률은 입법부의 권한에 따라서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만드는 거고 그게 원칙이 되어서 대통령령인 시행령이나 행정부서에서 만드는 시행규칙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원칙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법률은 임금채권법에서 규정하지 않았던 그런 체불금품 확인서의 사용 용도 규정 등을 이제 고용노동부가 시행규칙에 만들었고 네. 그것 때문에 확인서는 발급됐는데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근데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네. 최근에 이제 제가 몸담고 있는 법무법인 원곡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했었는데요. 네. 근데 이제 고용노동부가 시행규칙에서 이렇게 갑자기 세부적인 규정을 만든 게 이제 문제가 없다라는 1심의 판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더 준비를 해서 항소심을 진행해 볼 예정이긴 합니다. 그러게요. 좀 이상한데요. 네. 그 대지급금은 임금체불이 명확한 경우에도 판결 등을 취득하는 과정에 또다시 장기간이 소요돼서 노동자의 생계에 어려움이 생기니까 지급을 하는 걸 텐데요. 네. 그리고 근로감독관 입장에서는 체불임금이 확인되니까 확인서를 작성해 줬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용주가 체불임금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걸 대지급금 용도가 아니라고 규정해버리면 그 확인서는 대체 왜 발급해 주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맞습니다. 네. 이럴 거면 대지급금 제도를 간소화했다는 말을 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소송까지 가야 한다는 거잖아요. 네. 네. 참 이상하네요. 네, 맞아요. 네. 네. 마지막 이야기를 이렇게 찝찝하게 마무리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네, 네. 아무튼 오늘 그 임금체불을 주제로 한 노동상담소 이야기는 여기까지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법무법인 원곡 조영신 변호사님이 함께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전하는 다음 노래 선물은 어떤 곡인가요? 네, 이번에는 가수 박정현의 4집 앨범 수록곡 생활의 발견입니다. 아, 이거 저도 엄청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아, 그래요? 저도 네. 되게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이 곡 띄워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신님 고맙습니다. 박정현이 부릅니다. 생활의 발견. 혼자서 감당하긴 힘든 일이 생길 때 네가 옆에 없단 걸 가끔 서러워. 친구에게 들었던 재밌는 이야기들 너에게 못 들려줘. 조금 아쉬워. 맛있는 집을 알아냈는데 이젠 혼자 가야 한다는 그 사실이 낯설고 재밌는 영화 개봉하는데 같이 가자 전화하니까 없다는 게 외로워. 곧 괜찮아지겠지.
올해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가 50명이 넘거나 피해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사업장은 정부 당국의 특별 근로감독을 받게 됩니다. 지난해 임금체불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자 현장 감독을 더욱 강화하기로 한 것인데요.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5일 이 같은 내용으로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고의 상습 체불에 대해 엄정 대응 기조를 밝힌 고용노동부는 올해에도 집중감독 4개 분야 중 하나로 임금체불을 설정했는데요. 특히 피해 노동자 50명 이상, 금액 10억 원 이상, 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은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원칙을 세웠다고 합니다. 특별 근로감독은 최근 1년간의 문제사항을 점검하는 통상의 근로감독과는 달리 최대 3년간의 실태를 조사합니다. 또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사법 처리를 하기도 하죠.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1조 7,845억 원으로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체불 피해 노동자는 지난 한 해 동안 무려 27만 5,432명에 달했다고 하죠. 고용노동부는 올해 임금체불 문제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을 위해서 관계부처 간 협업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직 중인 노동자들의 신고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익명제보 관련 기획감독도 지난해 말부터 진행 중인데요. 이 외에도 정부는 비정규직, 여성차별, 장시간 근로, 부당노동 행위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기획감독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렇게 취약한 지위에 놓여있는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이라든지 각종 차별 행위를 단속한다면서 한편으로는 비정규, 여성, 장애인, 이주 노동자 등 취약 노동계층 지원 사업을 잇따라 축소 혹은 폐지하는 모순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이렇게 양대 노총이 정부로부터 국고 보조금을 받아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노동권익센터가 있죠. 노동권익센터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면서 취약 노동계층에게 노동법률 상담을 무료 지원하던 공익적 기능이 축소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2000년부터 시작해서 20년 넘게 전문성 있는 여성 노동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해온 고용평등 상담실 사업을 정부는 올해부터 폐지하기로 했죠. 또 이주 노동자를 대상으로 전국 44개 센터에서 총 50만 건이 넘는 상담 서비스를 수행해온 외국인령 상담센터 사업 역시 폐지하고 고용노동부가 이를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해당 상담 업무를 직접 수행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이미 발표돼서 시행 중입니다. 이처럼 정부가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겠다면서 비정규, 여성, 이주 노동자 등 취약 노동계층 지원 사업을 속속 폐지하거나 축소하면서 이곳에서 일하는 상담 노동자들에게 가장 먼저 고용 불안과 임금체불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민간 위탁 사업 수행 기관을 통해 임금체불부터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상담과 권리구제 지원을 제공받던 비정규직, 여성, 장애인, 이주 노동자 등 취약 노동계층 당사자들은 이제 기댈 언덕마저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걸핏하면 오직 국민만 바라보면서 약자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목소리 높이는 이 정부에서 정작 약자를 위한 사회 안정망은 하나하나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임금체불을 중재로 다스리겠다면서 엄포를 놓는 정부 모습을 믿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이 사업장 규모, 성별 또는 성적 지향, 나이, 국적과 인종 등에 상관없이 일한 만큼 제때에 정당하게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본권으로서 이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곡으로 마돈나의 프로즌 띄워드리면서 2월 22일 목요일 월담의 노동이 수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임용현이었고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can life be what you want it to be? You're frozen when your heart's not open. You're so consumed with how much you get. You waste your time with hate and regret. You're broken when your heart's not open. If I could melt your heart, we'd never be apart. Give yourself to me. You are the key. Now there's no point in placing the blame, and you should know I suffer the same. If I lose you, my heart will be broken. Love is a bird, she needs to fly. Let all the hurt inside of you die. You're frozen when your heart's not open. If I could melt your heart, we'd never be apart. Give yourself to me. You are the key.